자, 그러면 봅시다. 공부들 좀 합니까? 복습들 좀 해요? 자, 여기는 이제 우리 그 운동 방정식도 어느 정도 배웠고, 그죠? 그래서 이 실제 물체 운동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그런 것도 문제로 이제 조금씩 다루기 시작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우리 그 132페이지 오늘 할 내용인데 132페이지 운동 법칙 세우는 방법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었죠. 그죠? 어떻게 세운다라고 했습니까? 복습하고 갑시다. 어떤 물체에 힘이 작용을 한다. 예를 들어 뭐 힘이 뭐 이렇게 작용할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뭐 이렇게 작용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작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여러 개의 힘이 작용을 하면 물체는 뭐가 변한다고 했습니까? 운동 상태가 변한다고 했죠. 빠르기가 변할 것이다. 또는 방향이 변할 것이다. 그럼 그게 어느 정도 변하느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속도 개념이라고 했고, 그럼 가속도가 어떤 방향으로 얼마만큼 변하는지 그런 것들을 찾는 것이 운동 방정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이 여러 개 있을 때 힘이 여러 개 있다. 그죠? 이걸 다 더하는 겁니다. 다 더하는데 어느 쪽 방향? X축 방향. 다 더해서 이게 X축 방향의 운동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 Y축 방향으로 다 더합니다. 다 더해가지고 이게 이제 MAY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가속도 이런 것들을 구해서 나머지 초기 조건을 알면 미래의 일이나 과거의 일이나 이런 것들을 다 알아낸다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뭘 할 거냐면 중력장 내에서 운동이 일어나는 거, 요거에 대한 이제 운동 방정식은 또 어떤 식으로 세워지느냐, 이런 것들을 배울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뉴턴 운동 방정식 하면 바로 여기 있는 F는 MA로 얘기를 했고, 이게 바로 세 가지 형태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알겠어요? V는 V0 플러스 AT, 그죠? 그 다음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그 다음 EAS는 V 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요거 이제 외우고 있나요? 요거 외워야 되죠? 외우고 있어야 우리가 어떤 운동에 대해서 응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거에 대해서 많이 다룰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 알겠죠? 그리고 요것들은 물리량이 뭘로 돼 있느냐면 가속도. 그죠? 그 다음 뭡니까? 가속도 다음에 처음 속도, 나중 속도도 있지요. 그 다음 변이도 있지요. 시간도 있지요. 그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통해 가지고 어떤 물리량을 안다라는 것은 이 5가지에 대한 얘기예요. 알겠어요? 이 5가지 물리량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 중에 몇 개를 알면 다 아느냐? 자, 이 중에 다섯 가지 중에 세 가지를 알면 요걸 알면 나머지를 다 안다라는 개념이에요. 자, 보시면 이 방정식들이 전부 다 몇 개의 미지수로 되어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죠? 요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5개 중에 4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4개 중에 3개를 알면 당연히 다 아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제일 중요시 알아야 되는 값이 뭐냐면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속도를 알면, 처음 속도를 알면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빠르기가 얼마나 변했는지, 얼마나 변이가 변했는지 이런 것들을 아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문제에 따라 이제 역으로 구하는 것들이 나올 뿐이지 모든 게 다 요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요거 위주로 조금 천천히 나가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은 132페이지 보시면 중력장 내에 운동 돼 있는데, 자, 장이라는 게 뭡니까? 장은 필드라고 돼 있죠? 그죠? 이건 이제 공간 개념입니다. 공간. 그래서 힘이 미치는 공간을 갖다가 장이라고 표현을 했고, 중력이 미치는 공간은 중력장. 알겠어요? 전기력이 미치면 전기장.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이면 자기장. 모기가 돌아다니면 모기장. 그죠? 자, 어쨌든 이 장이라는 것은 공간 개념이고, 공간 개념이란 물리량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장이라는 표현을 쓴다. 일단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갈릴레이라는 사람이 한 명 나오는데요. 갈릴레오 갈릴레이 있죠? 이 사람은 뉴턴 전 사람이에요? 뉴턴 후 사람이에요? 뉴턴 전에 있던 사람이에요? 뉴턴 뒤에 나온 사람이에요? 갈릴레이는 뉴턴 전입니다. 갈릴레이는 대단한 과학자예요. 알겠어요? 이것저것 많이 얘기를 했고, 또 그 지동설을 같이 또 계속 주장을 해줬고, 코페르니쿠스가 얘기한 지동설 있죠? 그것도 주장해줬고, 그 다음에 갈릴레이는 그 목성의 위성들을 또 관측을 하고, 그 다음에 금성의 위상 변화도 관측을 하고, 직접 망원경을 제작도 합니다. 그걸로 다 관찰을 해요. 근데 그거 왜 관찰하는지 압니까? 그 관찰하는 목적이 뭐냐면, 이 갈릴레이라는 사람은 지동설을 이렇게 계속 주장했던 사람이죠. 근데 지동설이라는 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무슨 얘기와 같으냐? 사회 전반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사상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신 중심이었거든요. 신이라는 것은 모든 걸 완벽하게 만들어 놨다. 그래서 천상의 법칙, 지상의 법칙, 신계, 인간계 완전히 따로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완벽하고 완전한 원형, 구형 이런 것들을 주장하던 때였어요. 근데 갈릴레이가 지구가 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교회에서 탄압이 들어오겠죠.
압박이 들어오겠죠. 너 그런 소리 하지 마. 죽어. 이렇게 되니까. 오케이. 알았어. 나는 이제 그러면 지동설 연구 안 할게. 지동설 연구 안 할게. 대신에 나는 금성 연구하고 있어. 또는 목성의 위성 연구하고 있어. 그런 거 했단 말이지. 근데 그거 자체도 결국 지동설과 관련이 있는 연구였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죽기 직전에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렇게 유명한 말 남기고 간 사람인데 이 지동설 제일 처음 주장했던 그 코페르니쿠스 있죠. 이 사람도 책을 언제 내느냐면 자기 죽기 직전에 냅니다. 쫄려가지고. 알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지동설 얘기하면 거의 뭐 역적이야. 다 죽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했던 건데 이 갈릴레이가 죽은 해 있죠. 죽은 해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1642년 정도 될 겁니다. 1642년. 이때 갈릴레이가 죽고 그 해에 누가 태어나냐면 뉴턴이 태어납니다. 뉴턴. 그런 경우가 과학사에 딱 두 케이스가 있어요. 두 케이스. 아주 위대한 과학자가 죽은 해에 아주 위대한 과학자가 태어나는 그런 역사적인 이벤트가 딱 두 개 있는데 그게 이제 갈릴레이가 죽던 해에 뉴턴이 태어나고요. 또 하나는 누구였더라? 맥스웰 들어봤습니까? 맥스웰 커피만 생각하지 마시고 맥스웰 하우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맥스웰은 거의 전자기 쪽에서는 최고의 업적을 남긴 과학자인데 그 사람이 죽을 때 같은 해에 누가 태어났느냐? 누가 태어났는지 알아요? 아인슈타인 태어납니다. 아인슈타인. 대단한 사람들이야. 자, 어쨌든 뭐 갈릴레이 있죠. 이 사람이 뭘 해봤느냐 하면 여러분들 피사의 사탑 들어봤습니까? 피사의 사탑. 이게 이탈리아의 좀 사탑인데 탑인데 약간 기울어져 있죠. 거기서 이거 물체를 떨어뜨리는 실험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갈릴레이가 이거 실험하기 전까지는 누구의 그 생각이 이렇게 과학계를 지배했느냐 하면 아리스토텔레스 들어봤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 대단한 사람이에요. 뭐 정치, 경제, 수학, 과학, 의학, 천문학 다 잘했던 사람이에요. 다 잘했던 사람. 근데 이제 원체 옛날 사람이고 과학 발전 전에 그런 잘못되어 있던 그 과학 지식을 계속 이어왔기 때문에 과학 쪽에서는 조금 현재와 다른 것들을 주장을 많이 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했냐면 무거우면 빨리 떨어지고 가벼우면 천천히 떨어진다고 한 거야. 알겠어요? 근데 갈릴레이가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 얘기한 걸 이제 실험으로 반박을 해줍니다. 알겠어요? 실제 무거운 물체와 가벼운 물체를 어디서? 피사의 사탑에서 떨어뜨려 보는 거죠. 떨어뜨려 봤는데 거의 동시에 떨어졌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그 실험이 아니라도 우리도 직접 해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종이 있죠. 뭐 A4지 같은 거를 이 상태에서 여기서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죠. 그죠? 근데 그걸 뭉쳐갖고 공 모양을 만들어갖고 같은 위치에서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뚝 떨어지죠. 뭐야? 질량 달라졌습니까? 안 달라졌잖아요. 그죠? 이 공기 저항력과 관계가 있는 거죠. 그죠? 그거에 차이가 있는 거고, 그럼 공기가 없다라고 치면
진공이라고 치면. 저기 이렇게 돼 있는 것도 공기 중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거예요. 뚝. 그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갈릴레이의 낙체 법칙 해갖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과정에서도 자연학화 뭐 이런 것들 배우게 되면 쉽게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알겠죠? 공기 저항이 없으면 중력이라는 힘만 받으면 물체들은 동시에 떨어진다. 이런 개념이야. 아시겠어요? 질량하고 관계 있을까요? 질량하고 관계 있나 없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지구 지표면 근처에서 지표면 근처에서는 이런 물체들 이런 물체들 상관없이 공기만 없으면 같은 높이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빠른 정도가 같지요. 그게 뭡니까? 중력 가속도 G인 거예요. 알겠어요? 저번에 선생님이 이 중력 가속도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해 줬습니까? 중력 가속도는 우리가 무게입니다. 무게와 그 다음 무엇이 같다? 중력과 만유인력이 같다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요것과 이 F가 같은데 이거는 우리가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하는 값이고 그 다음 이것은 G에다가 만유인력 상수 G 값에다가 두 물체가 중심 떨어져 있는 거리예요. 근데 지구하고 물체 사이면 지구의 반지름을 대문자 R이라고 두고 지표면에서 물체가 떨어진 높이가 H라고 두면 플러스 H 이렇게가 실제 떨어진 거리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요것의 제곱에 둘의 질량의 곱 물체의 질량, 지구의 질량 이렇게 곱했을 때 이것이 이제 같다라고 둔다라고 하면 이 중력 가속도 G는 결국 어떤 값과 같으냐면 요거 날리면 이런 얘기가 되겠죠. 맞니?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그럼 이런 얘기가 됐을 때 보세요. 이거는 지구의 질량, 그 다음에 이게 지구 반지름, 변화가 없는 거죠. 근데 요거는, H는, 이 높이잖아요. 그죠? 이 높이가 높아질수록 이거는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전체 이 값에 비해서 이게 원체 작은 값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으면 지표 근처에서는 거의 다 일정하게 두고 사용해도 되겠다. 그런 개념이지 일정하다는 뜻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같은 높이면 어떻게 됩니까? 같은 높이면 같은 장소에서 같은 높이면 동일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중력 가속도 값이 같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책에 중력 가속도 보시면 공기의 저항을 무시하면 지표면 근처에 동일한 장소에서 나타나는 물체는 물체의 질량, 모양, 크기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일정한 가속도로 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요 값들 다 넣어가지고 계산을 해봤더니 약 9.8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라는 값이 나온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값을 사용합니다. 문제에서는 이 값 대신에 10 미터 퍼 세크의 제곱 이렇게 해서 계산 편의를 조금 도와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많이 쓰기도 하니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 얘기가 나오니까 중력 가속도에 대해서 조금 더 볼게요. 자, 중력 가속도는 연직 아래 방향, 그 다음에 이게 지구 중심을 향한다라고 돼 있고요. 조금씩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9.8을 사용하고요. 자, 지표면에서의 모든 낙하 운동은 무슨 운동? 등가속도 운동,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래쪽으로 일단 내려간다 이러면 전부 다 등가속도 운동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즉 무게는 요거 mg입니다. mg. W는 mg. 자, 그 다음에 5번 한번 보세요. 중력 가속도 G값은 지구 자전에 의한 원심력도 생각을 좀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요거 한번 보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잘 봐라. 얘들아, 지구는 완전 동그랗니? 아니면 약간 타원형이니? 약간 타원형인가요? 그러면 약간 타원형이면 어디가 조금 더 길까요? 자, 이렇게 잡았을 때 요걸 이제 적도 반지름, 요건 극 반지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이면 어떻게 했어요? 얘랑 얘가 같겠죠. 그죠? 완전 구면. 근데 타원이면 실제 이렇진 않습니다. 눈으로 봤을 때는 구별이 안 될 정도의 구형입니다. 타원체입니다. 타원체. 근데 이렇게 되면, 자, 요 반지름하고 요 반지름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죠? 여기가 실제로 더 깁니다. 왜냐하면, 자, 이 자전축이 이거잖아요. 그죠? 자전축 똑바로 세워갖고 봤을 때, 그러면 보니까 이 처음에 지구가 처음부터 단단했느냐? 처음에는 작게 단단한 덩어리였는데 계속해서 이 지구가 만들어질 때쯤 작은 미행성들이 충돌해가지고 충돌열 때문에 얘네가 완전히 다 녹아버리는 시점이 나옵니다. 알겠어요? 전부 다 마그마로 돼버리는 시점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무거운 물질이 핵 쪽으로 가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물질이 멘틀 구성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일 바깥쪽 겉부분이 식어가지고 지금의 지각이 되는 거거든. 그런 과정에서 이게 회전을 하니까 원심력 때문에 여기가 좀 부풀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일단 이게 다르네. 이 R이 다르네. 그럼 이것만 따지면 어디에서 중력이 커야 돼요? 저 R값만 생각을 하면 R값만 변했다. R값만 다르다. 그러면 적도 쪽이 중력이 커요? 극 쪽이 중력이 커요? 그것만, 거리만 따지면. 거리가 멀면 만유 인력이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죠. 그죠? 거리가 멀면 작아지는 거예요. 여기가 작고 여기가 커야 돼. 맞죠? 자, 그런데 원래 자 보세요. 요 지점에서 원심력은 어느 쪽으로 작용하느냐면 이 방향으로 작용할 거야. 밖으로 튀어나가려고 하는. 그지? 거리는 이제 요것 때문에 여기가 작고 여기가 큰데, 자, 이제 원심력과의 관계를 한번 봅시다. 자, 이쪽 방향으로, 중심 방향으로 뭐가 작용해요? 만유인력이 작용하는 거죠? 맞나요? 자, 요건 만유인력이고, 이건 원심력이야. 근데 둘 다 벡터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합성해야 되겠죠. 뭘로? 평행 사변형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하면 이렇게 되겠죠. 선생님
너무 그거 하게 그려서 그런 건데 중력이 이렇고 원심력이 이렇게 작용하면 실제 벡터 값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이거에 비해서 원심력이 작아지면 점점 이렇게 붙겠죠. 그죠? 어쨌든 원심력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원래 만유 인력의 방향과 중력의 방향은 어떻게 된다? 약간 차이가 나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맞나요? 요 사이에는 약간 차이가 나겠네. 완전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진 않겠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떨까? 여기는 자, 만유 인력이 있으면 원심력은 이쪽이 제일 크겠죠. 여기보다 더 클 겁니다. 더 클 거예요. 그죠? 반대로 작용할 거예요. 근데 얘에 비해서 얘가 작은 겁니다. 사실은. 어쨌든 방향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만유 인력이 즉 중력이 아주 작아지겠네요. 여기보다 훨씬 작아지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되면은 여기는 원심력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만유 인력만 작용하겠죠. 자, 그러면은 아까 거리만 가지고 따졌을 때 여기가 제일 컸죠? 그죠? 그 다음에 원심력 고려해도 어떻습니까? 여기가 제일 크죠? 그죠? 그래서 자, 방향적으로는 적도와 극지방은 지구 중심 방향으로 정확하게 향하지만 그 외의 지점들은 약간 벗어나고 그리고 중력은 결과적으로 극지방으로 갈수록 더 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나요? 자, 그 얘기가 거기 동그라미 5번에 대한 얘기입니다. 됐죠? 6번은 당연한 거죠. 요거 높이 올라가면 작아진다. 높이 올라가면 작아진다. 자, 그래서 133페이지 보시면 자료를 한번 보죠. 자, 각 지역에 중력 가속도가 있는데, 그죠? 자, 중력 가속도 값이 어디가 제일 크게 나옵니까? 거기에서 위도 90도인 북극이 제일 높게 나와 있죠. 그죠? 그 다음 제일 적게 나와 있는 게 적도, 위도 0도. 여기가 제일 적게 나와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중력은 어디가 제일 커? 극지방. 그 다음 제일 작은 데는 적도지방. 여학생들이, 여자들이 이제 살 빼고 싶으면 어디 가서 살면 된다? 다이어트 막 하잖아요. 몸무게 적게 나가는 게 중요하잖아. 어디 가면 몸무게가 자연스럽게 적게 나올까? 적도 쪽으로. 북유럽 스타일 좋아한다고 북쪽 지방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몸무게가 더 늘어나. 뭐 그런 얘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겠네. 자,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자유낙하 운동 요거 한번 볼게요. 자유낙하 운동. 자유낙하 운동은 자, 잘 들으세요. 자, 요거는 반드시 힘은 뭐만 받아야 돼? 힘은 중력만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 속도가 초속도라고 하죠. 요게 0이어야 해요. 이걸 우리가 자유낙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얘기하는 겁니까? 중력만 작용해야 된다. 이 얘기는 뭐가 없다? 공기 저항 무시라는 얘기야. 그 얘기는
진공에서.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는 것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초속도가 0이다. 이거는 뭡니까? 정지 상태에서. 요걸 다른 표현으로 가만히 놓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보고 처음 속도가 0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줄 알아야 되겠어요. 됐죠? 자, 그러면은 요거 우리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방정식 우리가 아까 3가지 있었잖아요. 그것을 자유낙하 운동식으로 바꿔봅시다. 자,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 이렇게 하면 V는 V0 플러스 AT죠. 자, 그 다음에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이렇게. 자, 그 다음에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이렇게 될 텐데. 자, 이거 자유낙하입니다. 자유낙하. 자유낙하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 해당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자유낙하로 바꾸어 보면, 자,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자, 처음 속도가 0입니다. 이게 0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 자, 요거 가속도는 뭘로 바꿀까요? G. 자, 그런데 물체가 실제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잖아. 여기 가만 두면 이 방향으로 낙하를 하죠. 그죠? 운동 방향도 이쪽이고, 그 다음에 가속도의 방향도 이쪽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표를 잡았을 때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을 어디로 두는 게 좋으냐? 자유낙하는 아래쪽을 플러스로 두고 위쪽을 마이너스로 두시면 돼요. 위쪽 방향을.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요걸 그대로 넣어 주시면 돼요. V는 V0는 없고요. 요게 이제 플러스 G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GT. 이렇게. 알겠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떨어뜨렸는데 3초 후 속도가 어떻게 됩니까? 속도의 크기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구해라? 이게 9.8이라면 9.8 곱하기 3만 해주면 돼요. 10초 후면 9.8 곱하기 10 하면 돼요. 알겠어요? 그럼 몇 초 후에 얼마의 빠르기로 떨어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미래를 아는 거예요, 미래를. 자, 그 다음, 요거 있죠? 얘도 한번 보죠. 자, 이거는 S는 변입니다, 변이. 변이라는 얘기는 얘가 이렇게 떨어지든, 어떻다? 같은 얘기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나뭇잎은 어떻게 떨어집니까? 이렇게 떨어지죠. 그죠? 만약에 이렇게 떨어진 게, 물론 공기 저항 때문이긴 한데, 알겠어요? 얘가 이렇게 가든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변이는 낙하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낙하거리는 H. 이렇게 둬도 되고, 그대로 S를 쓰셔도 상관은 없긴 해요. 자, 여기에 V0가 없는 거죠. 그럼 요건 플러스 값이 들어가니까 2분의 1 GT 제곱. 이렇게. 어서 오세요. 좀 치워줄게.
자, 만약에 최고점 높이를 알고 요거는 낙하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낙하 거리. 그래서 몇 초 뒤에 얼마나 떨어졌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쓰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지금 몇 페이지 하냐면 133페이지 하고 있어요. 133페이지. 자, 요거는 그러면 넣으면 EGH라고 하시고, 자, V0는 없는 거죠. 그래서 V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요 식은 봐봐. 3초 후에 속도가 어떻게 변했느냐 하면 요 식 쓰면 되죠. 그죠? 그럼 이 식은 시간은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몇 미터 낙하했을 때 빠르게 얼마입니까? 이런 거 물어보면 요걸 가지고 쓰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V는 루트 씌우면 되니까 루트 EJH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얘는 시간과 높이와의 관계. 얘는 시간과 나중 속도와의 관계. 얘는 나중 속도와 높이와의 관계.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정리를 잘 하고 문제를 풀 때 이 식들을 적절히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자유낙하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프. 자유낙하 운동은 자, 위치, 시간, 그 다음 속도, 시간, 가속도, 시간. 자, 이건 뭐 간단하죠? 그죠? 자, 얘는 어떻게 그리면 될까? 얘는 가면서 점점 낙하 거리가 어떻게 되죠? 시간이 지날수록 t의 제곱, 2차 함수죠. 2차 함수. 시간에 대해서 2차 함수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알겠어요? 그럼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울기가.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위치 시간의 기울기는 속도다. 그죠? 속도도 두 가지가 있죠? 순간 속도, 평균 속도. 두 지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면 평균. 접선의 기울기면 순간. 그죠? 그래서 순간이 점점 커지고 있죠? 근데 커지는 정도가 일정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속도, 시간 그래프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에서 만약에 여기가 아니고 이렇게 그리면 돼요? 안 돼요? 얘를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그리면 자유낙하야? 아니야? 아니야. 왜 아니야? 처음 속도가 있으니까. 알겠어요? 밑으로 집어 던진 겁니다, 이거는. 알겠죠? 이렇게 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뭡니까? 기울기. 이게 바로 중력 가속도 G 값이 되는 거. 그죠? 기울기가. 그래서 이걸 여기다 그리면 이렇게 그리죠. 아시겠죠? 여기에서 면적은 뭡니까? 이 그래프에서 면적. 이 그래프에서의 면적. 이 그래프에서의 면적은 GT잖아. GT. 예? 원래 속도 변화량이죠.
속도 변화량인데 속도 변화량은 나중에서 처음을 빼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처음이 0이기 때문에 그냥 나중 속도 개념이 되는 거예요. 여기. 알겠어요? 여기 V가 되는 거예요. V가. 이런 그래프가 나왔을 때 T초 후 속력이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 넓이 구하면 되는 거야. 이거죠. 이거. 자, 여기에서는 봐봐. 여기에서는 T초 동안 요 면적이 의미하는 게 뭐죠? 면적. 이 면적. 변이가 되겠죠. 낙한 거리. 이 면적 구하면 어떻게 돼요? 2분의 1 곱하기 T 곱하기 요만큼이 뭐죠? 요만큼이 GT죠. GT. 요만큼 GT잖아. 요 높이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 값이 나온 거야. 이게 나온 거야. 이게 H 값이 나온 거야. 2분의 1 GT 제곱 이렇게. 속도 시간의 이 높이 값은 알겠죠? 항상 뭐다? V 마이너스 V0 값이에요. 이게 넘어가면 V 마이너스 V0죠. 그게 뭐다? 항상 AT예요. AT. 아, 그래프의 속도 시간에서 요 높이, 이 그래프가 변했을 때 요 높이가 항상 AT구나. AT는 V 마이너스 V0구나. 알겠어요? 그 값이 뭐라고? 가속도에서의 면적값이라고. 그래프를 잘 연결해서 볼 줄 알아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H만큼 떨어졌을 때 시간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 루트 씌워버리면 되겠죠. 그죠? 요거 넘겨가지고 그런 것들 이제 나와 있으니까 잘 보시고. 자, 그러면 뒤에 134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자, 예제 문제가 나오는데 요거 두 문제 한번 풀어봐라.
잘 풀려? 물리가 어려운 이유는 문제를 읽고 난 후에 우리가 아는 형태 가지고 쉽게 풀리는 것들도 있지만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그걸 생각해내는 그게 어려운 거죠. 그죠? 그것만 되면 뭐 그 다음부터는 잘 됩니다. 두 문제 다 잘 풀립니까? 아직 풀고 있나? 조금 시간 더 줄 테니까 풀어봐. 풀어봐. 물리는 고민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실력이 늘어요. 식에다가 넣고 그냥 계산하는 게 물리가 아닙니다. 어떤 식을 써야 되는지 그걸 논리적으로 잘 만들어 나가서 그것만 되면 그 다음에 진짜 말 그대로 계산 과정만 남는 거예요. 계산 과정에서 실수만 안 하면 되는 건데 그 논리 과정이 어려운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그러면 한번 보죠. 자, 첫 번째 문제는 이거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죠? 자유낙하시킨 물체가 지면에 도달할 때 속력이 9.8이었다라고 했을 때 낙하하기 시작한 위치는 지상에서 몇 미터 정도 되느냐. 그 얘기는 이 얘기잖아.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낙하한 요게 있을 거란 얘기죠. 그죠? 그러면 지상에서 얼마의 높이가 되느냐 뭐 이런 걸 이제 물어보는 거니까 지면에 도달할 때네요. 자, 요게 이제 여기까지 딱 도달할 때 여기가 9.8.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높이 h. 이거 구하는 거니까 뭐 하면 됩니까? 요거 쓰면 되죠. 요거. 그죠? 높이 알고 아니, 높이를 알아야 되고 요걸 아니까 여기에다 9.8 넣고 요거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이 얼마가 나오는 겁니까? 2 곱하기 9.8 곱하기 h는 9.8의 제곱이니까 h는 자 4.9m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 높이를 알면 뭐도 알 수 있다? 나머지 뭐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낙하한 시간 여기에다가 4.9 넣고 뭐 계산하면 되고 아니면 요거 가지고 계산하셔도 돼요. 알겠어요? 요게 9.8이니까 나누면 바로 1 나오죠. 그죠? 그렇게 해도 되고. 자, 그래서 이 운동방정식 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둘로 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알겠어요?
바로 갈 수도 있지만 둘로 갈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헤매지 않으려면 전체적으로 머릿속에서 자유낙하하면 이런 것과 이런 것들이 같이 떠올라줘야 돼요. 같이. 자, 그럼 예제 2번을 한번 보세요. 예제 2번은 이건 무슨 뜻입니까? 예제 2번은. 자, 예제 2번은 이런 거죠. 물체를 하나 떨어뜨렸어요. 그죠? 떨어뜨렸더니 A가 여기쯤 떨어진다라고 가정해볼게요. 여기쯤 왔을 때 그럼 시간이 얼마 지난 거예요? T초가 딱 지났을 때 T0초가 T0초 맞죠? 그때 B를 여기에서 이제 떨어뜨린다 이런 개념이죠. 물론 같은 쪽에서 뭐 떨어뜨릴 겁니다. 근데 겹치면 우리가 잘 모르니까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이 사이 거리를 S라고 해보죠. 여기서 여기까지 요 S가 얘들아 생각해보자. 이 S라는 이 거리가 일정할까요? 아니면 변할까요? 얘를 떨어뜨리고 휙 내려가는 동안 시간 T0 딱 지났을 때 얘도 같이 떨어뜨린 거죠. 그죠? 그럼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떨어지는데 요 사이 거리가 처음 거리랑 시간이 지날 때 거리가 같을까 변할까? 그거부터 한번 생각해봐. 그냥 단순히 우리 운동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식 같은 거 신경 쓰지 말고 어떨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옆에 차가 이런 문제가 이제 그래서 많이 나오는 거죠. 자, 여기 이렇게 있는데 얘가 출발해가지고 여기쯤 왔을 때 뭐 V의 속도 딱 됐겠죠? 그죠? 그때 얘는 정지하고 있다가 출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항상 얘는 얘보다 어떻게 될까요?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면 속도가 항상 얘보다 얘가 빠른 거죠. 그죠? 같지 않죠? 같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같으면 사이 거리가 일정해야 되겠죠. 그런데 앞에 가는 놈이 항상 뒤에 가는 애보다 빨라. 그러면 이 둘의 사이 거리는 어떻게 된다? 항상 늘어나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풀면 내가 뭐 잘못 풀었다고 하더라도 계산이 잘못됐구나, 뭔가 착상을 잘못했구나, 이런 것들 빨리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요거 보세요. 이렇게 됐을 때 뭘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느냐면 이 그래프. 알겠어요? 그래프로 한번 볼게요. 그래프. 자, 속도 시간입니다. 다양하게 보여드린 거예요. 자, 이게 이렇게 됐을 때, 자, 얘를 딱 떨어뜨리는 순간에 얘는 이미 T0만큼 지났어요. 그럼 얘가 여기쯤 왔을 때, T만큼 지났을 때, 얘는 어디 가 있겠어요? 뭐 여기 어딘가에 가 있겠죠? 그죠? 근데 얘 시간은 얼마나 지난 겁니까? 얘 시간이 T만큼 더 갔으면 얘는 그 전에 이미 T0만큼 앞서가 있기 때문에 얘 시간은 T0에 T를 합한 이런 시간이 되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얘가 T초가 돼가지고 어떤 빠르기가 나타났을 때 얘는 T0만큼 더
진행을 한 거죠. 그죠? t의 요만큼이 t0가 되는 겁니다. t0. 그래서 요 시점은 t0와 t를 합한 값.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자, 요 순간만 보면은 이 s는 뭐가 되는 거다? 뭐가 되는 거다? 넓어야 되는 거다. 알겠어요? 그럼 넓이가, 만약에 얘가 이만큼 지났다. 그럼 얘도 t0만큼 앞서 있을 테니까 이렇게 되겠죠. 면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근데 일정한 비율로 늘어나는 거.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걸 이렇게 두고 생각을 해보면 이 얘기죠. 이 전체 면적에서 이 부분을 빼버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면적이 나옵니다. 알겠어? 자, 이게 누구의 면적이에요? 이만큼이 A의 면적이에요. 자, 그러면 SA의 이 낙하거리 있죠? 여기에서 뭘 뺀다? 뭘 빼? 요 삼각형 뭐야? t초만큼 내려온 얘의 변입니다. 그죠? h로 하셔도 상관없고. 알겠어요? 자, 이거를 구해보는 거죠. 이거를. 자, 그러면 이걸 구해본다. 자, SA가 뭡니까? 이만큼이잖아. 자, 요거의 면적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면적은 이거잖아. 그죠? t에다가만 이걸 집어넣어 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2분의 1 g 그 다음에 t0 플러스 t의 제곱 마이너스 SB는 여기가 되겠죠? 요 삼각형. 요거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요 t 그대로 넣고 요 구해주시면 요게 되는 거죠. 자, 2분의 1 gt 제곱 이렇게. 자, 그럼 요거 전개해서 요거를 빼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남는 것이 t0의 제곱 플러스 2 t0 t.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t의 제곱일 텐데 그게 얘랑 상쇄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t제곱은 안 할게. 이렇게 되는 거야. 6이 답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걸 얘기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그 질문 사항이 하나 더 있죠. 물체 B에서 물체 A를 보면 물체 A는 어떤 운동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가?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죠? 이건 뭐예요? 이건 마지막 거는 누가 봤을 때 B가 봤을 때 A가 어떻게 운동하느냐 이거죠? 그러면 B가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정지하고 있을 때 얘가 어떻게 되느냐 개념이니까 상대 속도 개념입니다. 상대 속도. 상대 속도는 어떻게 쓴다고 했니? 자, 관찰자가 물체를 본 상대 속도는요, 물체에서 관찰자의 속도를 빼주시면 돼요. 알겠어요? 이건 직선이니까 그냥 스칼라처럼 빼도 상관은 없겠죠.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니까.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의 속도는 뭐가 되는 거야? 요거.
얘의 속도는 시간이 요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얘는 시간을 그냥 t로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결국 둘 사이는 등속도 형태로 해서 멀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일정한 빠르기로 계속 멀어진다. 됐나요?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얘를 정지라고 생각하면 얘는 계속 이렇게 쭉 빨라지는 거죠. 그죠? 일정한 속도로. 둘은 같은 가속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속도가 등속도로 멀어진다. 자, 그러면 자유낙하 요거 꼭 잘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연직 위로 던진 물체 운동, 연직으로 던진 물체 운동 요거 한번 봅시다. 자, 연직 선생님이 얘기해줬죠. 수직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다. 연직이 뭐라고 그랬어요? 연직하고 수직하고 뭐가 좀 차이 난다라고 했어요? 자, 이 방향은 연직 방향이다. 맞죠? 이 방향은 수직 방향이다. 맞죠? 맞잖아. 그죠? 근데 어떨 때 차이가 좀 난다라고 했습니까? 경사 같은 거에 생겼을 때. 그죠? 경사면이다. 자, 이게 경사면이다. 그죠? 연직은 어느 방향입니까? 이 방향이에요. 수직 방향은 이 방향이죠. 그죠? 방향적으로 약간 차이가 생길 수 있다. 개념적으로. 자, 어쨌든 연직으로 던진다. 자, 연직으로 던지게 되면 두 가지 형태가 생깁니다. 윗방향으로 던질 수도 있고 아랫방향으로 던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연직 위로 던진다. 투상이라고 해요. 투상. 알겠죠? 아래로 던지면 연직 투하.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한자로는. 알겠죠? 뭐 상관없고 여러분들은 연직 위로 던진, 연직 아래로 던진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연직 위로 던지거나 아래로 던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별건 없습니다. 자, 먼저 연직 위로 던지게 되면요. 봐봐. 물체를 위쪽 방향으로 던지죠. 근데 이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초기 속도가 있습니다. 처음 속도가 있어요. 그럼 얘가 쭉 올라가다가, 그죠? 어느 시점에서 멈췄다가 다시 떨어지겠죠? 맞나요? 자, 그런데 올라가면서 힘을 어느 방향으로 받죠? 반대 방향으로 받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받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의 방향은 자, 이쪽 방향이 될 거예요. 중력 가속도. 맞니? 자, 그러면은 어느 쪽을 플러스로 잡고 어느 쪽을 마이너스로 잡는 게 편할까? 아무 데나 잡아도 상관없어요. 알겠어요? 아무 데나 잡았을 때 좀 불편하거나 편하거나 그 차이밖에 없어요. 결과는 똑같습니다. 결과는 똑같아요. 자, 항상 얘의 운동 방향이 있죠. 처음 운동 방향. 이쪽을 플러스로 잡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위쪽 방향을 플러스, 아래쪽을 마이너스 이렇게. 알겠죠? 그럼 얘는 플러스 V0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G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방향적으로. 알겠니? 자, 그러면 이 연직 투상 요것은 자, V는 V0 다음에 플러스 AT인데 그죠? A 자리에 가속도 자리에 뭐가 들어가요? 얘가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GT 됐나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H, 뭐 S라고 해볼게요. 요거 이제 변이 개념이니까 H로 해버리면 조금 애매한 느낌이 들 수 있으니까 S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건 V0 T 다음에 원래는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죠. A 자리에 마이너스 G가 들어가면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마이너스 2GS라고 하면 되겠죠. 원래 2AS니까. 자, 그러면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되겠니? 자, 요걸 가지고 우리가 하시면 되는데, 요거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그래프. 연직 투상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면 될까? 자, 일단 위치 시간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요? 위치 시간 그래프. 위치 시간 그래프는 이 세 식 중에 어떤 거예요? 두 번째 거죠. 그죠? 2차 함수인데, 여기 마이너스니까 얘가 요렇게 됩니다. 맞니? 생각을 해보자. 위로 올라가는 동안 힘을 반대로 받기 때문에 속도가 줄겠죠. 그러면 무슨 속도가 준다? 순간 속도가 준다. 그러면 접선 기울기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지점 있죠. 요 지점. 요 지점에서는 접선 기울기가 0이죠. 그 얘기는 최고점에서 속력이 0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기울기가 커지고 있죠. 커지고 있는데 이쪽 기울기와 방향이 다르죠. 그러면 이쪽은 마이너스 기울기가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기울기가 커진다는 건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빠르기가 빨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두 번째 속도 시간은 어떻게 그리면 될까? 속도 시간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까요? 속도 시간. 저걸 여기 그린다면. 자,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맞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이제 V0. 여기 값은 뭐가 될까요? 여기 요 값은 뭐가 될까? 요 값은 요 값은 뭐가 될까요? 여기가 V0면 여기는 마이너스 V0지 얘들아. 뭐야? 10m/s로 씹어 던졌다. 그럼 최고점 가서 멈췄다가 떨어질 때 여기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멈춘 거 말고요. 높이는 없는 그런 순간에 아래 방향으로 빠르기는 이 방향하고 똑같아요. 알겠어요? 마이너스 10m/s 이런 식으로 딱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자, 그리고 요 기울기가 뭐가 되는 겁니까? 기울기. 기울기는 마이너스 G가 돼야 되겠죠. 마이너스 G. 그죠? 마이너스 G. 그게 중력 가속도란 뜻이고. 자, 그 다음 여기 면적은 자, 이 면적은 요게 플러스 변이값이고 요게 마이너스 변이값입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거리, 그죠? 내려올 때 거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떨어지게 되면 변이는 얼마다? 올라갔다 내려오면 변이는 얼마다? 0인 거야, 0. 플러스 변이, 마이너스 변이 하면 총
변이는 0. 알겠죠? 삼각형 면적이 같을 테니까. 그래서 최고점에 올라갈 때의 높이 있죠. 최고점 도달. 요때가 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시간이 여기가 돼요. 그럼 최고점 도달 시간을 구하면 어떻게 될까? 최고점 도달 시간. 여기는 V0로 던졌어요. V0로. 그럼 여기가 얼마가 돼야 돼? 여기가 0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넘어가서 나누니까 시간 t는 최고점 도달 시간입니다. 요거는 어떻게 돼? G분의 V0. 아, 여기가 G분의 V0구나. G분의 V0.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는 2배가 되는 거죠. 2배. G분의 이 V0. 이런 식으로. 아시겠어요? 분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그래프를 사용해서 상황을 분석을 하거나 운동을 분석하거나 이렇게 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방정식으로만 해결하려고 덤비면 막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두 가지를 병행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되겠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 가속도 시간 그래프로 그리면, 자, 여기 가속도 시간 그래프로 그린다. 그러면 어디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마이너스 G. 알겠어요? 마이너스 G. 자, 이게 연직 위로 던진 경우고, 연직 아래로 던지는 거는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연직 아래로. 연직 아래로는 여기에서 뭐만 바꾸면 되는 겁니까? G만 뭘로 해주느냐? 플러스로 해주면 됩니다. 왜냐면 연직 아래로는 이 얘기잖아. 얘를 갖다가 이쪽으로 V0로 던지는데 중력 가속도도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죠. 그럼 편리한 부분은 뭡니까? 아래쪽을 플러스로 잡으면 편한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식에서 달라지는 건 뭡니까? 이 G의 부호만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연직 아래로 던지는 물체 운동하면 V는 V0 플러스 GT,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GT 제곱. 그 다음에 요게 플러스가 되는 거죠. 2G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그냥 방정식 세 가지 있죠. 거기에서 부호는 그대로 두고 A를 G로만 바꿔주면 연직 투하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연직 투하. 그래서 우리가 많이 물어보는 것들이 주로 뭐가 된다?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연직 투상 같은 경우에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시간. 그죠? 그 다음,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이 최고점 높이.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본다는 뜻이에요. 이것들. 위에는 대칭적이다. 대칭적이다. 대칭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야. 자, 얘가 위쪽으로 V0로 던졌으면 여기 떨어질 때 아래쪽으로
V0 마이너스 V0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올라갈 때 어떤 V 값을 가졌다. 그러면 같은 높이에서 그죠? 변이가 같을 때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빠르기는 똑같은 V인데 방향만 다르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 이게 대칭적이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이게 이제 137페이지까지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정리를 쭉 해두세요. 쭉 해두고 조금 이제 좀 튀겠지, 그지? 조금 쉬었다가 우리 뒤에 내용을 합시다. 이렇게. 힘들지? 어쩌겠어. 니네들은 힘든 길을 택했잖아.